오늘은 이제 상법 이사 파트 할 거고요. 이사란 무엇인가? 이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할 겁니다. 자, 이사는 이사의 선임. 이사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의 선임 결의는 보통 결의로 한다. 자, 보통 결의란 이제 출석 주재 의결권 과반수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피선임자의 승낙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이사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선임 결의가 있다고 해서 이사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때 회사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대표이사와 별도의 고용계약관계 또는 임용계약이 필요하지 않다.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3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판례 핵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집중투표제가 있어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건은 이제 집중투표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발행주식 총수 계산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주 자기 주식이 되겠죠. 자기 주식은 제외됩니다.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왜냐? 나도 물론 작지만 의결권이 있는데 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배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집중투표제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주가 있어요. 근데 10명밖에 없어요. 수가 적죠? 그래서 집중투표제 하면은 끼리끼리 이제 얘기 나눌 수가 있으니까 집중투표제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제도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관으로 배제 가능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다. 왜냐? 이사를 주주총회로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 보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이 포함되고요. 주주총회는 보수총액을 정하고 구체적 배분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임했다고 하여 주주총회가 직접 결정할 권한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뭐 이 물건을 이제 위임해서 줬다고 해도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는 아닌 게 아니잖아요. 또한 이사가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보수 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보수 당연히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주주총회 결의로 이미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보수 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왜냐? 이럴 때 지금 구체적인 배분을 이사회에서 위임할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사의 권한이 좀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에는 충실 의무 위반으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배임 행위가 어떻게 따지면 불법 행위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퇴직금 및 퇴직보상금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된다 했죠.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자,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 보수 범위를 이제 모두 다 포함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관에서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회사는 그 하한 범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고 이사가 해임될 경우 지급하기로 한 해직 보상금 역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상법 388조가 유추 적용된다. 자, 판례 핵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사의 권리 의무 이사. 이사가 임기 만료 사임으로 퇴임하였더라도 자,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가 총수예요. 총수를 이제 결하게 되었을 경우 부족하게 되었다 소리죠. 그 이사는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맞죠? 권리 의무 이사는 후임 이사 취임했을 때 아니면 법원의 일시 이사 선임했을 때 지위가 종료된다. 또한 권리 의무 이사는 이미 퇴임한 상태이므로 주주총회 해임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이사 직무집행 가처분 이사의 지위나 직무 수행의 적법성에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사의 직무 수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 수행자 선임을 할 수 있어요. 자, 특징은 본안 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을 필요가 높다. 피신청인은 당의 이사, 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회사가 이사를 찌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처분이 내려지면 본점에서 등기해야 된다. 본점입니다. 자, 직무 대행자는 통상 업무 유지 범위에서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이사의 통상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이사 뭐 특별 아무튼 예외적인 상황은 하지 말라 이런 거죠. 따라서 이사의 구성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등 이런 거 회사 기본구조 변경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냐면은 가처분이 취소도 안 되는데 대표권을 행사하면은 아니 선임 지금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법원이나 이런 데선 알 수 없겠죠. 그래서 가처분이 취소돼야 됩니다. 자, 판례심은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저희 볼 게 많기 때문에 1인 회사와 주주총회 결의 총 주식을 1인이 모두 소유한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하자 주주총회 미작성이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왜냐면 1인 회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뭐 생략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1인의 의사가 이제 결이기 때문에 자, 핵심 뭐 요약 포인트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 의무가 있다. 자, 근데 이때 해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임은 잘못해서 이제 해임된 거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만 되면 만 되면이 아니죠.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 자, 지금 이미 퇴임 이사죠. 퇴임을 했어요. 주주총회로 확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행할 자가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 해임 이사는 권리 의무를 상실합니다. 자, 임기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 변경등기 기산일은 후임 이사의 취임일이 아니라 퇴임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가산하여야 한다. 아니죠. 기산일은 변경등기 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 취임일을 기준으로 가산해야 돼요. 왜냐? 퇴임은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권리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후임이사가 취임을 하면은 자동으로 권리 의무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이사 취임일로부터
기산이 되는 거예요.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자,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 추정된다. 맞죠? 2번 이사의 보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업무에 따른 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그 보수에서 이제 뭐 법원에서 감소를 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청구를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자 과다하게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결의가 되도록 성립하였다면 자 회사의 재산을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 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을 X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 정관이나 이런 거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결의가 없으면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는데 이걸 모르고 또 중복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번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 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서 이사가 그 이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 위로금과 별도로 인정한 금액의 해직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고용계약에서 이것도 맞죠? 다음 3번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맞죠? 이 본안소송이 이제 따지면은 주요 뭐 소송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압류 걸 때도 뭐 가처분 신청 걸 때도 이제 뭐 부동산 압류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의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자격이 없다. 맞죠? 이사 직무 집행 가처분이 있을 때는 본전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맞죠? 자, 이사의 직무 대행자가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자,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추주총회의 소집은 직무주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직무를 단순히 대행자예요. 지금 임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임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졌고 구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 권한이 없다. 자, 이번엔 옳은 거였어요. 이사의 선임에 대한 옳은 거. 이사의 주주총회는 특별 결의 아니죠. 그냥 주총회 결의로 선임돼요. 해임이 특별 권인입니다. 일반 결의로 되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 있을 때는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 3%죠.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100분의 3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불포함하죠. 의결권이 없으면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를 배제한 정가는 효력이 있죠. 자, 이사 선임과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 별도 임용계약을 체결하겠는지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맞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4번은 맞는 소리고 5번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임기가 3년으로 보진 않습니다. 3년 임기는 초과하지 못한 게 아니라 3년으로 정해놨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자, 5번. 자, 이사의 보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계획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모든 대가 포함된다. 맞죠? 자,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에 위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항을 이사에 위임한 경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포괄적으로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자, 작성되지 않더라도 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러한 내용 결의가 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사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맞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이사의 결의. 이사 부족. 이럴 때는 뭐 대표이사가 소집하던지 아니면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사 뽑으라고. 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사의 의무입니다. 자, 이사는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 자, 선관주의 의무는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자, 선관주의 의무는 이제 민법상 위임관계의 주의 의무이고 왜냐하면 관리자로 위임됐으니까 충실 의무는 회사 이익을 위한 특별 의무이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의무를 해야 되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맘대로 보수를 과도하게 잡으면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실 의무를 하지 못했다. 자, 충실 의무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의무는 경업 금지,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자기 거래 제한입니다. 자, 나눠서 보시면 경업 금지.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왜냐?
다른 회사에 이제 속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다. 경업 범위. 자, 자기 계산 영업, 제3자 계산 영업, 동종회사, 임원직. 자, 단순히 임원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돼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경우. 또 경업 행위로 봅니다. 자, 승인기간. 경업금지는 이사의 승인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사의 결과는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예를 들면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유튜브로 수익이 나지만은 처음에 시작했던 게 회사 이익을 위해서, 회사 영업을 위해서 했다던가 이럴 때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의 결의는 요게 요건들이에요. 이사의 과반수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이사 선임 때도 그렇죠. 선임도 동일하고. 경업 위반 효과. 이사는 이사의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익 양도 청구권 발생,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 경업 금지를 했어요. 근데 경업을 해서 여기서 이익이 났어요. 내 회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익,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거랑 만약에 100원에 딴 사람한테 팔던 거를 여긴 7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30원에 손해가 났죠. 이 손해 난 거 책임질 거라. 요겁니다. 자,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사업 기회란 회사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회사가 이용할 현실적인 가능성, 이사가 직무상 취득한 기회를 말한다. 승인, 사업 기회 승인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위반 효과. 사업 기회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회사에 기속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돼요. 위에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충돌 위험이 크므로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맞죠? 자, 규제 대상은 이사랑 주요주주,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에 해당돼요. 주요주주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주. 또한 명의신탁 주식도 실질주주 기준으로 판단된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대신 내 돈을 이용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 돈 준 사람입니다. 자, 특수관계인은 당연히 이제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기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왜냐? 이사의 배우자가 회사랑 거래했을 때 공평하게 하면 상관없는데 이사 배우자니까 좀 싸게 해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거래 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거래의 중요 사실을 미리 공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이사긴 하지만 내 대표자는 다른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래를 트면 수익 발생할 수 있다. 좋다.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해주겠죠. 승인 요건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 수입니다. 자, 위에 거랑 다르죠? 자, 이사의 승인이랑 자, 경업 금지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만 창설을 하면 됐었는데 자, 경업 금지랑 이제 근데 이제 자기 거래는 좀 더 세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의 3분의 2 이상수가 승인을 해야 돼요. 중요 사실은 거래 상대가 누구신지, 조건이 뭔지, 금액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이거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자기거래 범위에 포함되는 거는 제3자 거래, 계산거래.
대표이사 검직 회상 거래. 동일인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두 회사 사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된다. 당연하죠. 이건 단지 이제 우리 탈세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애초에 막아놨습니다. 하지 말라고.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보관 금전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따지면 이 회사 돈이지만 난 채권자죠. 이 회사에 대한. 그럼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회사 거래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가 회사 보관 금전을 자신의 채권 면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회사와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승인 없는 자기 거래 효력.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무효. 사후 승인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 무효는 당연히 회사만 주장 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왜 회사만 주장할 수 있냐? 당연히 이 상법 제398조가 자기 거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나 3자가 주장하면은 어차피 이제 자기 거래로 이제 속여서 한 건데 왜 갑자기 무효? 이러면서 이제 자,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해서 얘네들은 주장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 발생 요건은 뭐 고의 또는 과실, 범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손해를 발생시키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위법행위가 이사의 결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 이 일을 하지 않은 이사 당연히 같이 책임을 지는데 이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까지는 아니에요. 무효하거나 기권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찬성 추정 규정. 자, 의사록에 이 기재가 없는 한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잠시만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이거 그럼 맞네요. 이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기권의 경우는 찬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 위에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소규모 회사의 자기거래 승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총회 승인으로 가름한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1번부터 볼게요.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그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회사가 대표이사의 딸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를 승인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사와 회사 사이 거래에 관하여 승인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수 맞죠? 그 거래 내용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여기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아니죠. 사후에 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는 무효. 왜냐면 사후에 승인 받아도 된다 하면은 이미 나 거래했는데 어쩔까 배째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에 무효면 그 거래 행위도 무효입니다.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지금 이사의 결의를 했대요. 그러면 이사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별개의 두 회사지만 대표이사를 경험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의거래에 해당된다. 맞죠? 자, 상법 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398조는 이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도록 밝히지 아니한 채 이익 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할 이사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맞죠?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지금 갑이 타인 명의로 을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 자, 지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한 실질 주주인 경우에 갑의 시합여진 병이 을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 다음에 자본총액이 10억 원 미만 이사가 1명 또는 2인인 회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거래 무효. 맞죠? 자, 뒤에가 중요한 문장이다. 사후에 그 거래 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래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요 이유는 이제 이해 충돌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해가 있을 경우 이사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번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와 회사의 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사는 경업 대상의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되어서 업무 집행에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승인 얻어야 되죠.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요한 사실 밝히고 승인 받아야 되죠. 자, 이때도 당연히 3분의 2 이상 수로 해야 됩니다. 자,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행위가 이사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죠. 자, 이사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이사록이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권하였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아니죠.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찬성, 반대, 추정 못함. 다음 4번. 주식회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사후에 결의했다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이사와 회사 사이 거래가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맞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맞죠?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아니죠. 왜냐면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맞죠. 어떻게 따지면 이제 회사가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디귿 틀렸고
자, 갑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과 을사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경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맞죠? 이사가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회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합금지 해지에 대한 이사의 승인과 동일하게 아니죠.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디귿이랑 미음 틀렸네요. 다음 이사의 책임 가겠습니다. 자, 이사의 책임 발생 요건.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해요. 이거 책임 법적 성질. 이사는 회사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위임관계 기초한 채무 불이행 책임. 자, 왜냐면 이사는 보수를 받는 대신에 회사에 이득을 줄 책임이 있어요. 자, 지체 책임 발생 시기는 이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회사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 책임 발생됩니다. 왜냐면 이사 보수를 받았는데 이사가 잘해서 경기가 그때 너무 안 좋아서 손해가 났지만은 원래 이만큼 날 거를 이만큼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걸 때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손해 발생 시점부터는 틀렸습니다. 임무 혜택, 상관주의 충실 의무, 당연히 법령 정관 의무 준수해야 되고 감시 의무, 이 의무를 위반하면 임무 혜택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다른 이사들도 감시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사 직무는 단순히 이사 기한에 대한 찬반 표시에 그치지 않는다. 이사는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시 의무 위반, 위법 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를 방치하고 안 해요. 그러면 이사 임무 위반입니다. 자, 비상근 이사와 사회 이사의 책임. 업무 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이사도 감시 의무를 부담해요. 비상근 이사는 이제 뭐 비상시에만 오는 이사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사회 이사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사를 감심할 의무가 있다. 요 소리입니다. 대규모 회사라도 이사의 감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감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대규모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업무 집행 이사의 책임 강화. 업무 분장에서 업무 집행 이사, 평이사 사이에서도 책임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이사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하겠죠. 이사의 결의와 이사의 책임. 위법행위가 이사의 결의에 이루어진 이거 똑같은 말이죠. 불출석한 이사의 책임. 단순히 이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책임 발생하진 않고 불출석 자체가 임무 혜택이면 책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출장을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석을 못했어요. 그거는 오케이.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그냥 쉬고 싶어서 이사했는데 출석 안 했다. 이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기업경영 판단 원칙. 기업경영은 위반을 수반함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은 사후손해 발생에 책임 없다. 위반 없고 합리적인 정보 수집했고 이익을 목적으로 했고 선이었어. 현재 불합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났다. 이건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인정해주겠다. 경영 판단의 한계. 자, 다음 경우에는 적용 불가. 법령 위반했고 정보 수집도 안 했고 막연한 기도로만 했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3자에 대한 책임. 임무 혜택, 악의 또는 중과실 3자 손해.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집니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단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그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자, 상법은 10년의 소멸기효가 있고 민법은 5년이라고 했죠. 자, 업무 집행자 등의 책임.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자는 책임을 인정해주겠다. 업무 집행 지시자, 사실상 업무 진행자, 명칭 사용, 업무 집행자. 이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이사로 의제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지배회사 책임. 업무 집행 지시자는 자연인이랑 법인 모두 포함하고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에게는 법인도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회사가 이사한테 이거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회사도 포함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요 소리입니다. 자, 이사의 책임 면제는 이사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아놓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나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전 주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때만 면제를 해주겠다. 요 소리고 핵심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부터 할게요. 이사의 책임. 책임은 자 옳지 않은 것 수임자로서 선량 관리자 주의 의무를 지므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이사의 의무는 단지 상정한 의안에 의해서 참고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해야 되죠. 자, 위법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일정한 업무 분장 하에 자, 업무 집행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에 비하여 높은 주의 의무 부담하죠.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어요. 단지 분담을 해주는 것 뿐이지. 자,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기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집행한 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에 상하는 책임을 묻게 한 것이다. 맞죠? 그러면 이사한테 덤탱이 씌우고 자기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거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자, 이사 같은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계열 이하였을 경우. 맞죠? 자,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실질적 전반 운영을 담당한 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죠. 자,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에 의해 이사로 규제되는데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자, 지금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됐죠. 그럼 민법이 아니라 상법입니다. 당연히 상법에 의해 적용했으면 상법을 적용시켜야 되죠.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이에요. 그냥 소멸시효입니다. 장기 소멸시효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자신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지시한 사람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사도 포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회사 자회사 있었잖아. 자회사 있었잖아요. 근데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모회사가 손해를 져야 한다. 요 소리고요. 경영 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위험의 수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정보 수집해야 되고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질에 따라 경영 판단을 내렸고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을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자, 손해를 사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할 수 없다. 얘도 맞죠?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해요.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맞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 동기, 거래 종류와 내용, 관계, 소속,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되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거 지금 법령을 위반했어요.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법령 위반했다고 이익을 얻었다고 적용해주면은 다 법 위반하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일반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영 판단이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할 수 없다. 결론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인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적 책임 맞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 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아니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부터. 청구 시점. 이 소리가 아까 이 소리입니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정 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손해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상법 적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 또는 임무 혜택가 이사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는 찬성 이사도 연대 책임을 진다. 5번.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적 옳지 않은 것.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 이거 똑같은 설명이죠. 맞죠? 결의에 의한 경우 찬성하는 사람도 책임지고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니죠. 잠시만. 불출석 자체가 임무 혜택에 해당되면 맞죠? 이사 결의에 참석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기권하였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너무 다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기에 눌려서 기권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으로 추정하지 않고 답 3번이네요. 비상근 사회 이사도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협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데 다수의 주주가 면책에 동의하다 하더라도 총주주에 이르지 못한 이상 면책되지 않다. 맞죠? 왜냐면 다수의 주주는 이제 내가 포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상법 이사였습니다.